2020년 8월 4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남중국해 해상훈련에 필리핀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필리핀은 더 이상 남중국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해양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분쟁이 발생하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이 지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정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전쟁을 벌이는 대신 외교적 노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이 MECQ로 검역이 강화된 첫날 1일 확진자가 최대로 증가해 11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보건부는 오늘 6,352명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여 총 11만 2,59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4월 5명, 5월 10명, 6월 27명,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1271명,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1826명 등 3139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라구나는 592명, 까비떼 550명, 리잘 277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제 취합된 실험실에서 숫자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94개 실험실 중 80개의 실험실에서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어제 66개에 비해 14개의 실험실이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94개의 실험실 전체가 취합이 된다면 엄청난 숫자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통계는 1일 보고에서 취합 발표해야 하는데 아직도 4월, 5월, 6월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면 필리핀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복은 240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1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에 1명이 사망했으며 세부 지역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까지 총 150만 2,66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8월 3일 필리핀에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은 3,044명이고 항만 입국은 9명, 총 3,053명이 입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3일 2,51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354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어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확진자는 8,0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면서 8월 3일 필리핀 해외 근로자가 아닌 승객 797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평소 200에서 300명 수준에 비해 2~3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당분간 해외 근로자가 아닌 입국자에 대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해리 로크 대변인은 의료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속성 항체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PCR 검사가 고도급 표준임을 인정하면서도 속성 항체 검사가 여전히 초기 방역을 위해서는 유용하다고 말하면서 필리핀 전 국민을 위해서는 PCR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서 기업이 속성 항체 검사를 통해 직장으로 돌아오는 직원들을 선별할 수 없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에서 3주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감염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 현재 감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RT-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속성 항체 검사의 정확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의 검역 강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방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887곳의 집단 감염 지역이 있으며 741곳은 지역사회이고 57곳은 병원, 26곳은 감옥, 63곳은 숙박시설, 운송시설 및 작업장이라고 전하면서 수도권 315곳의 집단 감염 지역은 그중 241곳이 지역사회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의과대학연합회 림핀 박사는 의료진들의 건의를 받아 MECQ로 검역을 강화한 두테르테 정책에 의료인들은 환영을 하고 있으며 폐쇄가 끝날 무렵 항체 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체 검사는 대중에게 거짓한 안정감을 준다고 전하면서
2주 동안 증상이 없어야 하는 14일간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해리 루크 대변인은 보건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감정이 많이 상했지만 보건 노동자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대통령에게 먼저 서한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대통령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해리 루크 대변인은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노동자 단체는 대통령에게 타임아웃을 외치며 ECQ로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쾌전시의 전염병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루도비카가 MECQ 하에서 검역 위반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 사살 명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도비카의 사살 명령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사살 명령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루도비카는 메트로 마닐라가 MECQ로 검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벨몬트 시장은 루도비카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책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봉쇄가 시작된 3월에 혼인신고의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12만 4,989건의 혼인신고에 비해 금년에는 85,836건으로 31% 급감했으며 3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37,166건에 비해 1,754건으로 71.6% 감소했습니다. 필리핀의 봉쇄가 필리핀 국민들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봉쇄 조치 연장으로 인해 혼인신고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기오시가 9월부터 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광객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미리 예약한 숙박시설과 여행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바기오 시내에 들어오기 전에 PCR 테스트를 본인 비용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9시간 호텔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의 이동은 호텔 및 여행사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방문객의 수는 시에서 제한합니다. 세부시는 일반 사회검역 GCQ로 검역이 완화된 후 검역 위반으로 최소 50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자들은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통행증 없이 외출하거나 통행금지, 안면마스크 의무적 착용 등을 위반했습니다. 세부시는 2일 현재 9,075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20명이 사망했습니다. 까비떼 레물라 주지사는 통행증은 가구당 1명에 한해 발급하며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증 없이 거리에서 발견된 사람은 체포 및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이 된다고 말하면서 직원은 신분증과 작업 일정을 체크포인트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공장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승객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까비떼주는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며 골프 코스는 문을 닫고 식당 안에서의 식사는 금지됩니다. 쇼핑몰은 은행, 슈퍼마켓, 약국만이 영업이 가능하며 지방 간 이동은 사업 목적에 한해 가능하고 주류 판매에 대한 금지는 각 시장이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까비떼는 370만 명이 거주하며 18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했습니다. 바기오 이리산 체크포인트에서 가짜 세계보건기구 WHO 아이디와 스티커를 부착한 파식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검역법 위반 및 문서 위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검문소에서 위조 아이디를 소지한 운전자와 마닐라에서 고립된 주민 4명, 대체 운전자 등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검문 과정에서 위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바기오 씨는 WHO 필리핀 사무소에 아이디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했으나 WHO는 직원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소된 운전자는 불법적으로 관광객, 근로자, 현지에서 좌초된 개인 등을 이송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후안시에서 가짜 통행증을 발급한 바랑가이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바람가의 직원은 가짜 통행증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산호안 경찰은 추가 가짜 통행증이 발급되었는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호안 시인은 8월 8일부터 새로운 통행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기존 통행증은 8월 7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핀의 제조업 가동률이 6월 잠깐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6월 49.7에서 7월 48.4로 하락하여 3분기 초 운영 조건이 완만하게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제조업체는 7월 생산량과 신규 주문, 특히 수출 주문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기업들은 제조업 부분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5개월 연속 노동자 수를 감축했으며 7월 중순부터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제조업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전염병이 생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자선복권협회는 8월 4일부터 복권 판매 재개를 수도권 지역의 검역 강화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권협회는 지난 7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영이 중단된 로또 복권에 대해 8월 4일부터 재개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필리핀 로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3월 17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건강보험인 필헬스 임원 3명이 사임하면서 부패의 온상으로 떠오른 필헬스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 산티아고 수석 부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필헬스는 결손으로 인해 2020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전에는 10년 이상의 보험금을 축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회원들의 납부 감소와 보험료 지급 증가로 인할 적자가 발생해 1년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헬스는 전염병이 지속된다면 2020년 운영 손실이 900억 페소, 내년에는 1470억 페소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티아고는 현재 정부에 710억 페소의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가 사업 유지를 위해 판매자 거래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쇼피는 거래 수수료를 8월 1일부터 1.5%에서 2%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수료 인상은 진행 중인 디지털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최근 넷플릭스, 페이스북, 샤피, 라자드 등 디지털 거래에 대해 12%의 부가세 부과를 승인했습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진단 처방은 할 수 없지만 현지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환자를 위한 임시 허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AR 기술을 활용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비떼에서 불법으로 해외 근로자를 모집한 혐의로 한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뉴질랜드, 대만에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72,500페소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한 명도 해외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집에서는 각종 이력서와 세대 컴퓨터 43개의 여권이 압수되었으며 관리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CIDG는 밝혔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어제와 같은 1달러에 49.095로 마감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94원 23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34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필리핀 남서부 지역에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저녁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0분, 일몰은 6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